안녕하세요. 골방 선생입니다.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제가 어제 친구랑 이제 술 한잔 먹었거든요. 예. 맨날 먹는 술 어제 또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공장을 해요. 예. 공장을 하는데 술 먹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실업급여 받으려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친구들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업급여 때문에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직원들이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래 일할 생각을 안 한대요. 오래 일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나가 버리는 것도 문제고, 또 이제 뭐 366일 딱 일하고서는 연차 보상금까지 내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죽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해 볼까 합니다. 예, 실업급여에 대해서 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예,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제도죠. 예,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비자발적 이직자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까지를, 예, 최장 270 일까지 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부정수급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겠죠. 부정수급자가 제일 문제가 되겠고, 그중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요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입퇴사를 반복하는 사람들. 예. 입퇴사를 반복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 손실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은 이제 1 년도 안 돼서 사실은 뭐 한 6 개월 정도 채우면은 180 일, 예,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 일을 채우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6 개월 딱 채우고 나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할 생각을 아무래도 하지 않겠죠. 그리고 가르쳐 주는 사람은 가르쳐 주는 사람대로 이제 일이 늘어나는데, 이 사람이 곧 나갈 거 알다 보니까 제대로 가르쳐 주기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의욕이 없고 배우는 사람도 의욕이 없고 업무 효율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용주는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속이 타는 이 악순환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보자면은, 입퇴사를 계속 반복해 가지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이 의외로 되게 크거든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총무과는 사람이 하나 나간다고 하니까는 그럼 이제 퇴직급여 산정해야지, 사대보험 문제 처리해야지, 사람 뽑느라고 또 고생해야 되죠. 그리고 일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자기 일은 일단 좀 늦춰지게끔 되잖아요. 일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근데 가르쳐 놓으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 더 고생을 하게끔 돼요.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 특히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그 숙달이 필요한 제조업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더 심하다고 합니다. 입퇴사를, 예, 반복하는 사람들이 공장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다고 해요. 문제는 이게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직원들을 어떻게든 더 활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입퇴사를 반복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대기업급 복지나 급여가 아니면 눈에 차지는 않는데 거긴 못 들어가고, 돈은 필요하니까 실업급여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는 게 내가 영리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하자면, 이 실업급여를 타려고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내가 무조건 이득을 봐야 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남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예,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라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사회는 있을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은 계속 일사와 퇴사를 반복할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저는 이제 자동화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늘 사람이 아쉬운 소기업, 그중에서 특히 제조업체에 가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제일 현실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람들이 뭐 한정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1년만 일하고 실업급여 받은 다음에 뭐 연차 보상금까지 챙겨서 퇴사해야지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 쉽게 들어가고 쉽게 나올 수 있는데 밖에 자기들이 못 들어가고 그런데 들어가서 빨리빨리 실업급여 기간을 채우고 나와버린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숙련도가 없겠죠. 왜냐?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간 다음에 6개월 만에 나오니까. 예. 그래서 특히 공장 같은 경우에는 비숙련자를 크게 필요하게 만들지 않으면 아무래도 실업급여를 타겠다고 6개월만 일해버린 다음에 나가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받는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공장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 특히 비숙련자가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제일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또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요렇게 그 분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 되겠습니다. 로봇 자동화 부분. 여기 로봇 자동화 부분. 예. 작년 11월까지 이제 모집이 있었고요. 올 3월에 이제 지원 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올해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지원 기업을 뽑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올 11월에는 꼭 지원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특히 좋은 게 예를 들면 여기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1단계가 되어야지 요 스마트 공장 구축의 자율형 공장의 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로봇 자동화 하시지 못한 부분들 일단은 수준 확인부터 신청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봇 이제 활용 제조 혁신 지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우리는 대부분이 도입 기업에 해당이 되겠죠. 도입 기업 지원 대상은 로봇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 중견 제조 관련 기업이 되겠고 지원 기간은 최대 8개월, 지원 한도는 2.5억 원까지. 자기 부담금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 50%, 정부 지원금 비중 5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사업을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안 놓칠 수 있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는 스마트 팩토리 KR 이런 데를 자꾸 들어가 보셔야 돼요. 자꾸 들어가 보시다 보면은 요렇게 뭐 대출 상품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러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자꾸 들어가 보거든요. 거기서 쓸만한 거 있으면 여러분한테 자꾸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제조시설 지원사업 선정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천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에서 500만 원 추가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 소재하신 분들 중에서 사업 대상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500만 원까지도 잊지 말고 챙기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업급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봤네요. 요거 봐주신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자꾸 가지고 올 테니까요. 구독 좀 해주시고 또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반 선생이었습니다.